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6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갑진월 병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진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천간, 간목, 을목 다음에 병화가 들어오게 되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금방 말씀드렸지만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화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 병화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가 되는 것이고,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 비유할 때,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태양의 병화냐 그렇지만은 않고요. 병화라고 하는 천간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이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로도 병화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는 때는 태양지화로 병화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또 불의 기운이 또 하나 있고요. 얘는 같은 불이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물상으로서 어떤 걸 비유해 봤을 때 병화가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태양지화가 아니고 등촉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지만은 등촉지화인 정화는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이라든가 별로도 볼 수 있지만 지상에서는 모닥불 같은 개념 내지는 전기불 같은 개념이죠. 전기불 같은 개념이라든가 내지는 뭐 호롱불 같은 개념, 촛불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정화는 대장간 같은 데 있을 때 새를 단련하기 위해서 피우는 그런 화 있죠. 화력 같은 거를 또 정화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병화든 정화든 일단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빛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또 밝혀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온기를 주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적인 능력이 되겠고요. 또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능력도 있게 되는데, 세상을 밝혀주는 것,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역시나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월등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떠 있을 때하고 달이 떠 있을 때하고 어느 쪽이 더 밝으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고, 또 태양이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과 난로를 피워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공력이 월등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수 다음으로 물과 수하고 화가 있을 때, 수화는 세상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목도 없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토도 없어서도 안 되고 금도 없어서도 안 되지만 두 양대 축, 큰 틀에서 두 축을 생각해 봐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수화, 음양을 대표할 수 있는 수화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개수를 말씀드릴 수 있고, 양은 이제 병화, 정화인데,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 선생님, 음을 대표하는 것은 임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은, 양은 양다와의 양이죠.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양간스럽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음간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임수는 양수잖아. 양의 기운을 양으로 구분되는 수이기 때문에 음을 대표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가 아니라 음수인 개수가 더 음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로도 보고 빛으로도 보는데, 제가 일간이 화일 때는 대체적으로 좀 빛으로 생각해서 사주를 판별하는 것이 사주를 볼 때 이해하기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화라고 하는 것, 뜨거운 열기고 맹렬한 빛이기 때문에 이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은 빛이 너무 강렬해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열이 너무 뜨거우게 되면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든 정화든 왕해지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저 화의 뜨거운 열기, 맹렬한 불꽃을 갖다가 적절히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수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 음을 대표하는 것이 개수니까 개수를 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임수라든가 정화가 수를 쓸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보다 더 공력이 큽니다. 이 임수는 개수와는 달라서 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수 있는, 즉 수보양광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운무, 구름과 같아서 오히려 병화라든가 정화,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개수를 보면은 촛불 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비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화는 개수를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병화인 경우에도 개수가 정관이긴 하더라도 정관인 개수보다는 칠살병관인 임수를 봐야지만 병화를 보강, 수보양강해서 병화를 보다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반대로 병화일간이 약했을 때, 신약했을 때는 약목인 간목으로서 병화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시사철, 병화라고 하는 것이 귀를 얻기 위해서는 임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임수를 치용할 때는 일간이 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임수만 써서는 안 되고요. 간목을 대동해서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면서 임수를 써야. 임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병화한테는 칠살인데, 칠살만 들이대면은 병화가 극을 받기 때문에 극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생조 도와줘 가면서 이제 임수로서 보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진월입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이제 좀 봄이죠. 봄이 되면서 묘, 진, 동방에 속하면서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이 이제 세력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인묘진월 중에서 인묘월이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진월은 4개 월 중에 하나로서 토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의 생주를 받으면서 병화가 인의 통근도 할 수 있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병화가 원령 자체 묘에 통근할 수 없지만 목의 생주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묘월은 사양이 징기되어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인월에 태어난 병화, 묘월에 태어난 병화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월에 태어난 병화는 약할까요? 진월도 오양이 징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는 양기가 승왕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적으로 강한 것이지 겉으로 봐서 왕한 건 아니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토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것, 병화일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빛을 회강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죠. 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는 생을 받죠. 목생화에서 생을 받는 병화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었지만, 진월은 비록 오양이 징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다 하더라도 토가 있게 되면 빛을 가리게 되겠고요. 또 토가 있게 되면 병화가 설기돼서 일간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간목을 쓸까요? 임수를 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는 뭘 쓴다? 임수를 먼저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내적으로 오양이 징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히 진월의 병화라 하더라도 임수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먼저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시키는 것을 용신으로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진토가 있기 때문에, 원령이 진토이기 때문에 이 토라고 하는 존재는 병화라고 하는 일간을 빛을 가리는 회기무광이라 하죠. 회기무광의 역할도 하지만은, 토는 임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고요. 심한 경우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탁수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임수를 갖다 완전히 파극하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월은 뭐가 위험하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리고 임수를 탁하게 하거나
파극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병화를 먼저 보강하면서 아울러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써서 간목으로서는 토를 억제하게 되고요. 토를 억제하게 되면 빛을 회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임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서 또 간목은 토만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가 회강돼서 약했던 것을 빛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화였다라고 하면 화토 상관격에 인수를 쓰게 되면 이거는 상관 폐인 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이치로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상관은 아니고 식신인데 식신 폐인격은 없습니다. 그죠? 식신 폐인격이란 말은 없는데 누가 이제 억지로 만들어서 식신 폐인격 이렇게 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상관 폐인격이 많고요. 그냥 그에 준해서 본다라고 하면 병화가 토가 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아무리 오양이 징기된 병화라 하더라도 설기가 되지만 그래도 내적으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쓸 수가 있고요. 같이 간목을 써서 상관폐인의 틀 자체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임수 간목을 아울러서 치용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병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사주 전체의 짜임을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 병화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간 병화는 양화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 양토가 됩니다.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이 화생 토해서 일간인 병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니까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다른 말로 육친으로 표현했을 때 식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식상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오늘의 양대양이죠.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됐을 때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거를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이거는 상관이 아니라 식신. 그래서 아까 제가 상관폐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쓰기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월에 오양이 징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은 사실이니 설기태과한 그런 명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술월에 설기태가가 되는 것과 진월에 설기태가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술월은 신유술에 음기가 강할 때의 술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회강되는 정도가 심하지만은 진월은 오양이 징기되어 있기 때문에 회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병화 자체가 약해서 문제되는 반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를 먼저 능히 쓸 수 있고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하고 병화를 생주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화의 장생처가 되고요. 인중 간목이 병화를 생조하게 됩니다. 간목 역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진월의 병화가 회강되는 것을 두려워했었는데 간목이 이렇게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진토를 적절하게 조절시켜서 병화가 회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진월의 병화가 설기태가 약했던 것이 오히려 반대로 강한 사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병화가 더 이상 왕해질 필요는 없고요. 병화는 이렇게 왕해졌을 때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한다? 임수로서 수보양강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행히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단 진월의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진월에 통근은 한다 하더라도 이 임수가 세력이 있을까요? 세력이 약할까요?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진월에 통근을 했기 때문에 세력이 매우 약합니다. 왜냐? 진월이지만 인을 보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수의 기운을 많이 설기하기 때문에 설계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많이 약하죠. 일간은 왕해져 있는데 목의 생을 받고 그 다음에 양인인 오의 뿔을 떠서 일간 병화는 왕해져 있는데 이를 보강할 수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간보다는 임수인 칠사를 생조해줘서
제자약살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약한 칠살평관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니 생시에서는 무엇을 보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재성을 보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임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관성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좋은 것은 재성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생시 무자시가 되겠는데요.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어서 임수의 뿌리를 얻을 것 같지만 좌우상충되죠. 좌우충되면은 자수도 상해를 받고 우와 양인을 충하게 되니까 이건 대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또 뭐냐? 진월에 무토 투출을 하게 되면 병화를 회강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역시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 깨끗하게 무토를 제거하느냐? 그러지 않고요. 어느 정도 병화를 회강하게 된다. 더 문제는 임수의 뿌리가 완전히 자수가 얻어서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고 병화의 뿌리인 오화도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좌우충은 아니다 하더라도 화국, 인후술 화국을 형성하게 되어 있고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간목이 무토를 제하려고 하더라도 토왕절에 오와 술까지 본 상태에서 무토는 왕목이 이 간목이 저 무토를 파할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토다 목절이다. 저 간목이 오히려 부러진다. 이렇게 되면 간목이 간이죠. 간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가 많으면 술을 파극하게 되면은 신장, 방광,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 쪽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꺼리는 생시가 될 것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신시가 아니고 경인시가 될 것 같은데요. 경인시가 되게 되면은 수의 근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경인시가 되면 인후화국의 화는 왕해지게 되는데 수의 근원은 더 약해지겠죠.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려고 하는데 경금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는 아니지만은 이 수 하나 가지고 경금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진토 하나 가지고 임수의 뿌리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술상충될 때 경금을 생쥐해 줄 수 있는 진토도 깨지고요. 진수상충할 때 임수의 근원도 날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지 화운을 만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진토를 봐서 수의 근원은 좀 약하지만 임수 두 개가 있어서 그냥 그럭저럭 병화를 보강해 줄 수는 있는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개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는 이제 관사론잡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자, 병화일간이 인의 뿌리를 뒀죠, 오의 뿌리를 뒀죠, 사의 뿌리를 뒀습니다. 아무리 진월의 병화라 하더라도 이 일간 매우 왕한 그런 사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관살 혼잡으로 논하지 않고 약한 관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저 관살 모드를 내가 취용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관살 혼잡이 돼서 저건 나쁘다라고 보지 않고 일단 뭐가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배고프면 죽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것이지 일간이 저렇게 왕해지는데 정관인 개수를 쓰고 편관인 임수를 버린다 내지는 임수를 쓰고 개수를 버린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죽대로 마시는 거고요. 밥은 밥대로 마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사론잡이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또 갑오시 같아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너무 왕해진다. 이거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야 되지 화운 가게 되면은 이건 매우 좋지 못한 국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괜찮게 보는 생시는 갑신시가 되겠죠. 갑신시가 되면 물론 이제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을 얻게 되면 이 신은 재성이죠. 편재죠. 이 임수가 능히 여기에 통근할 수 있겠고 신중 경금의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원격되어 있어서 좀 생을 받기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만나는 생시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정유시도 나쁘지 않겠네요. 뭐 같은 구조일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지만 유금하고 요 신금하고는 같은 금이지만 다릅니다. 유금은 순수한 금이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통근할 수 있는 것과 유금은 수가 통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유시하고 병신시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는 기토가 투출되는 것은 그닥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간목이 등이 이 기토 같은 경우는 제할 수가 있겠고 임수가 해 뿌릴 통근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나쁜 국세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병신시나 기해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낮에 굳이 봐야 된다라고 하면 임진시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경인시, 신묘시, 무자, 무술, 가보, 을미 이런 생시는 너무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은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